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2회 실기 시험에 나왔던 기사 문제예요. 4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문항인데요. 8번 문제를 보니까 요거 필기 때 많이 보던 그림이네요. 3전류계법 그림이고요. 주어진 조건이 A1, 2, 3에 25옴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항의 크기가 25옴인 거고 A1의 전류는 10A, A2는 4A, A3가 7A인데 구하고자 하는 건 뻔하겠죠. 부하 전력이랑 역률. 어차피요. 이 3전력계의 핵심은 뭐냐면 A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A3와 A2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니까 벡터합이죠. A1은 A2와 A3를 합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요. 아마 암기하고 계신 게 평행사변형 합성 공식일 거예요. 그럼 A1이라고 하는 가장 큰 녀석은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2배의 2, 3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루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이거 없애고자 하면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제곱만 해주시면 되죠. 왜? 그래야 부하 역률에 해당하는 코사인 세타가 구해지니까 이렇습니다. 따라서 2배의 A2, 3의 코사인 세타 값은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큰 거서 뺀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요 순서가 될 거고 따라서 필기 시간에도 했었던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식이 2배의 A2, A3분의 가장 큰 전류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또 3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만약 얘를 계산을 하기라라고 했었으면 여기다 넣어보시는 거죠. 2배의 A2의 크기가 4, A3가 7이잖아요. 그죠? A1은 10의 제곱, A2는 4의 제곱, A3는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0.625가 나온대요. 그래서 보통 역률을 말하면 퍼센트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62.5%다라고 써주는 게 정확하다. 뭐 그냥 0.625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요. 쌤 이거 다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식만 써도 돼요. 식만 써도. 어차피 공식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필기 시간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역률을 구했다라고 하면 부하 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2번이었을 거예요. 부하 전력에 해당하는 1번, 소문제 1번은 뭐냐면 P라고 하는 게 단상 전력이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때 V나 I는 항상 부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기준으로 하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같네요. 그럼 V는 R이 되니까 요 V 대신에 I에 해당하는 A2 저항 R 이게 V고요. I라고 하는 건 부하에 흐르는 게 A3네요. A3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배의 A2, A3 분의 가장 큰 거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요 2, 3가 2, 3랑 약분이 되면 2분의 R 여기만 써도 돼요. 외우신 분은 A1 제곱 마이너스 A2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로 2분의 저항값이 25였죠. 거기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을 하면 전력이 나온다. 그래서 437.5W 약 437.5 정도가 437.5 정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단위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데 이걸 뭐 다 풀어야 됩니까? 평행사변형 합성공식까지 써야 됩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식화해서 위에 있는 것들 몇 가지. 그러니까 요거 공식 하나 쓰고 요거 어딨어? 여기 있는 공식 쓰고 해서 풀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미 필기 때 했던 거니까 확인하는 차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완벽한 필기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얘가 아니네요. 10번 얘입니다. 얘도 또 필기 문제네요. 회로 이론 문제. 불평형 전류 IA, IB, IC가 나와 있고요. 대칭분 전류,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구해라. 근데 이렇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할 때 우리가 꼭 공부했던 게 뭐냐면 벡터 연산자 A라는 거죠. 크기는 1이요, 각도는 120도가 되는 거. 그럼 크기는 1이요, 반대로 마이너스 240도가 되는 거. 그래서 얘를 실수어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의 2분의 루트 3. 삼각함수 형태에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이렇게 나오죠.
A제곱은 반대로 크기는 1이고 240도. 또 반대로 1에 마이너스 120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2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하고 A제곱을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따라서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이항시키면 빵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계셔야죠. 이게 이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할 때 쓰는 벡터 연산자 A가 되는 거고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공식만 알면 돼요. 영상분은 3분의 1배의 A상전류, B상전류, C상전류를 그대로 더하는 거고, 정상분은 3분의 1배의 A상전류는 그대로, 여기에 연산자 A의 IB 플러스 A제곱의 IC가 될 거고, 역상분은 3분의 1배의 IA 플러스 반대로 A제곱의 IB, A의 IC. 이거 필기 때요. 회로 이론 시간에 저랑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유도도 해드리고 평형 벡터, 불평형 벡터 그려가지고 막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각 상에 흐르는 거냐 대칭분이냐 막 이렇게 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암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은 되게 간단해집니다. IA, IB, IC가 실수어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저 녀석들을 실수어수로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죠. 예를 들면 영상분 전류는 3분의 1배라고 써놓으시고요. 가로를 계산기 누를 때 이렇게 조심하세요. 저는 다 해요. 아예. IA에 해당하는 게 7.28에 각도 표시에서 15.95가 되고, 가로 닫고 다시 더하기, 가로 2개예요. 안에 것만 친 겁니다. 또 가로 또 열어서 12.81에다가 각도 해기를 마이너스 128.66 이렇게 써주시고, 또 여기서도 가로 한번 닫아야겠네요. 또 더하기, 또 가로 열고, IC가 7.2 하나에다가 각도 하기를, 각도가 몇 도죠? 123.69, 123.69 가로를 2개를 닫아야 되죠. 이게 꼭 가로만 제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계산 눌렀을 때 위에다 쓸게요. 분명 어떤 실수랑 플러스 마이너스 j 의 어떤 허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계산기에서는 i라고 나올 거고 i가 뒤에 붙겠죠.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요, 그 답을 이걸 그대로 써도 뭐 틀렸다고는 못해요. 그치만 제 생각인데 문제가 크기 각도로 나왔으니까 얘들도 극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극형식으로 바꾸려면요, 루트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도 해야 되고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 상태로 나왔으면 이제 계산기를 Shift 누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숫자 2를 누르면 컴플렉스 모드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 3번을 다시 눌러주면 극형식이라고 하는 크기하고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눌러버리면 그냥 지가 크기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뽑아줄 거라는 거죠. 계산기 자체가. 이걸 그대로 답으로 하시면 돼. 근데 소자가 좀 더럽다.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그 결과를 써놨죠. 여기 써놨네요. 반올림해서 1.8, 각도는 마이너스 157.17. 바로 나와요. 계산기에 누르면. 조심하실 건 쌤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에 누를 때 이렇게 가로를 하나씩 더 추가하자고. 그리고 요 도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 도라고 하는 건 없어요. 계산기에서 구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나온다. 실수어수로 나올 건데 Shift 누르고 누구? 숫자 2번 키 누른 다음에 3번으로 바꿔줘라. 그럼 크기 각도로 바뀔 거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제 I1이라고 하는 거 누구? 정상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다만 A하고 A제곱이라는 벡터 연산자가 들어가니까 1에 120도 또는 1에 마이너스 240도. 그냥 편하게 1에 120도 둔 거죠. 여기는 1에 240도 이렇게 넣겠지. 역상분에 해당하는 것도 A제곱하고 A라는 것만 추가를 해주시면 답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 실수어수 나올 거니까 Shift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눌러서 뽑자. 이거 언제까지 손으로 하실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계산기 다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기 눌러보시면 돼. 자, 주의하실 건 뭐냐? 만약 쌤들이 사용하시는 계산기가 FX570ES가 아니라 MS 버전이면 복소수 계산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ES 기준이에요. ES 플러스든 ES 플러스 버전 2든 아니면 유니언 커먼스든 이런 녀석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일 때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다음 문제는 어디 있나? 여기에 있나 본데요. 15페이지. 자, 14번째 문제. 요거는요, 이제 시퀀스 문제가 되겠네요. Y1, Y2를 진리표와 같이 동작시키고자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A, B, C에 대한 출력이래요. 그럼 Y1에 대한 출력 먼저 써보죠. Y1은 3개. A, B바, C.
더하기 AB, C의 바. 그 다음에 ABC. 이게 Y1이고 Y2는 좀 많네요. 6개. 일단 3개 먼저 쓸까요? A바, B바, C의 바. A바, B의 바에 C의 바 더하기 A바, B바에 C 더하기 A바, B, C의 바 더하기 밑에 또 3개. A, B바, C바, A, B바에 C의 바 더하기 두 번째 거 A의 B바에 C 더하기 A, B, C의 바, A, B, C의 바까지 하면 6개. 자, 이게 소문제 1번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간략화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간략화하는데 논리식을 최소한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는 녀석으로 하래요. 자, 그럼 Y1하고 Y2에 대한 간략화를 좀 해볼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둘 다 부울대수인데 하나씩 찾아서 묶는 방법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A하고 C로 묶을까요? 해서 B하고 B바를 없애가면서 하나씩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런 방법이 더 편하다 했죠. A, B, C를 더해주는 거. 물론 안 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편할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묶으면 누가 돼요? A, B가 되죠. C의 바 더하기 C는 1이 되니까 요렇게 묶으면 A, B만 나오게 되고요. 남아있는 두 개를 더하면 A, C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게이트 수가 하나 더 많단 말이에요. 엔드 게이트 2개에 오아 게이트 하나가 더 많아. 근데 이걸 A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C, 그래서 오아 게이트 하나, 엔드 게이트 하나, 이게 답인 거죠. 여기까지 와야 이 문제는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 최소한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고자 했으니까. 자, 이렇게 Y1이라는 걸 정리하면 되고요. Y2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물론 A바, B의 바, C의 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묶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해보니까 되기는 하는데 뒷부분이 안 묶여요. 요거. 여기하고 요 부분이 안 묶여서 여기를 그대로 둔 다음에 또 전개를 해가야 돼. 그럼 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제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두 개 묶을게요. 그럼 C의 바하고 C가 없어지겠죠. 단 A바, B바로 묶었다라는 게 되고요. 또 A 또 누가 묶을까? A 바 있는 거하고 C의 바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B하고 C의 바. 이렇게 두 개 묶을까요? B하고 C의 바. 그럼 얘는 B하고 C의 바만 나오겠네요. A하고 A 바 없어질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두 개는 누구로 묶으면 되나? A, B 바로 묶으면 되네요. A, B 바로 묶어버리면 C 바하고 C가 또 없어지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요거 두 개 묶어야겠네. B 바, B 바로 묶으면 여기는 B 바에 A바 더하기 A는 1이니까 없어지고 B의 C의 바가 됩니다.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퀀스 할 때 매번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시퀀스는 연산의 우선순위랑 조금 달라요.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시퀀스에서는 A 더하기 B 도트 A 더하기 C가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전개하면 AA에 AC에 AB에 BC가 되는데 AA라는 게 A 아닙니까? 그럼 얘를 A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C 더하기 B에다가 BC가 되는데 시퀀스는 이진수만 쓰기 때문에 1이 더해져 있으면 무조건 1이라고요. 그럼 A 더하기 BC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던 거죠. 연산이랑 달라, 일반 실수랑.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전개하면 B바 플러스 B에다가 도트 B바 플러스 C의 바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니까 답은 B바 플러스 C의 바가 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소문제 1번을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소문제 2번은 뭐냐 하고 또 찾아봐야죠. 소문제 2번은 1에서 구한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는요. 로직 시퀀스 말하는 거잖아요. 무접점 구리란 얘기죠. 그럼 소문제 3번이 논리식을 시퀀스 회로가 유접점 회로 말하는 거죠. 꼭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제 2번을 로직으로 하는데 이게 그림이 있었대요. 그림이 여기 뭐가 있었냐면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짝대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B, C, A다라고 써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요 상태라면요. 위에 있는 거 뭐였죠 아까? 소문제 1번에서 정리한 게 A에 B 플러스 C였네. 그럼 B 플러스 C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B하고 C를 더하고 B 플러스 C 요게 A랑 AND가 되면 요 녀석이 Y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Y2 같은 경우는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Y2는 B바하고 C의 바니까 Y2는 여기서 B의 바 또 C의 바 이거를 더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Y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기본 그림이 있었으면은 그 그림에 맞추시면 되고요. 없었다라고 하면 뭐 이게 저는 좀 거꾸로 그렸네. 아, 이렇게 그렸었나 봐. A, B, C로 줬었나 봐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똑같은 거라는 건 아시죠? 주어진 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찌 나왔느냐에 따라서. 자, 속문제 3번입니다. 1에서 구한 논리식을 시퀀스 회로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시퀀스 회로라고 하는 건 릴레이 시퀀스, 유접점 시퀀스를 말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Y1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A의 B 플러스 C였네요. 그러면 Y1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게 하나 있대요. A, 여기에 B, 그 다음에 더하기 C. 그걸 Y1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단 접속점에다가 접속점 표시는 필히 해주셔야겠죠. 거기다가 B바 플러스 C의 바가 Y2라고 하니까 B의 바, 그다음에 C의 바 이거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2다. 기본 폼이 있었으면 거기 맞춰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다양한 그림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답으로 나온 걸 봤더니 그쵸. 좀 저하고 똑같이 한 것 같네요. 기본 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17번인데 이것도 시퀀스네요. 다음 유접점 회로의 논리식을 쓰고 무접점 회로를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 Y1부터 한번 써보죠. Y1은 A에 플러스 Y1에다가 도트 B인데 B접점이니까 바 해주는 거죠. Y2 같은 경우는 Y1의 부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식의 Y1하고 Y2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접점 회로를 그려라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요 이걸 먼저 할게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그럼 오화 게이트가 되는데 이 오화 게이트에 Y1이 출력이랑 같잖아요. 이걸 피드백, 그죠? 그럼 피드백을 위에다 쓰고 밑에다가 제가 보통 A라고 썼었죠? 이게 Y1 자리예요. 그게 B라고 하는 녀석의 낫 게이트를 만나서 둘이 AND가 돼야죠. 그럼 이게 Y1 대신에 피드백 신호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Y1에 해당하는 게 되고요. Y2는 Y1의 부정이니까 여기다가 낫 게이트 하나 달아서 Y2다라고 달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도 되게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조심하시면 돼요. 기본 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쫓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총 4문제가 있었는데 기사 문제에 이 2개가 회로 이론 문제,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 2개가 시퀀스 문제. 근데 시퀀스 문제도 조금 쉬웠죠? 그래서 조금 평이하지 않았었나? 단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한 기억이 조금 없지 않았을까? 이런 걸 살짝 조심하게 생각은 하고 있죠. 자, 그럼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 믿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